요즘 공유 전기 자전거나 전기 킥보드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죠.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시민 불편이 큰데요. 사실상 규제도 없어 단속도 역부족입니다. 네, 저희 K-NN은 공유 모빌리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부산으로 몰려드는 공유 모빌리티를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앞. 공유 전기 킥보드 한 대가 인도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세워지거나 길가에 넘어진 채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2년 전 2,000대 수준이던 부산의 공유 킥보드가 올해 많게는 3만 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배가량 급증한 겁니다. 시민 불편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학교 올라가는 계단 근처라거나 계단까지는 이제 저게 못 가니까 그 앞에 엄청 널브러져 있고 그냥 문 앞 같은 데도 그냥 편한 데 다 대놓으니까 그거 넘어서 들어갈 때도 있고 네, 불편해요. 자전거 도로에 대부분 세워져 있어요. 근데 타고 가시는 분들이 아무데나 이렇게 두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위험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불편하죠. 그렇다면 유독 부산의 공유 모빌리티가 급증한 이유는 뭘까? 서울시가 2021년부터 관련 조례를 만들어 불법 주차한 킥보드에 견인료와 시간당 보관료를 부과하면서 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대거 부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부산 쪽에 단속도 없어. 또 서울에 비해서 대중교통의 일체화가 좀 덜 되어 있잖아요. 듬성듬성 비어있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제 킥보드를 많이 배치하고 있는 추세죠. 부산의 교통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되는 측면도 있지만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부산 시민 몫이 됐습니다. 최근 공유 전기 킥보드 숫자가 크게 늘면서 이렇게 보행로 한가운데에 전기 킥보드가 주차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관련 법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PM이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 없다 보니까 단속을 한다든지 관리 감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구청들하고 같이 안전 확보 방안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 모빌리티 사업은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라 부산시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5년 전 10여 건에 불과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해 5배로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외국 담배 80만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호주의 담배값이 국내보다 8배 정도 비싸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그런데 이 업자 잡고 보니 1,300만 갑 넘는 담배를 밀수한 일명 밀수왕 김 사장이었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합판을 뜯어내자 외국산 담배가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 초 호주에 담배를 밀수출하던 일명 김 사장의 일당이 부산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담배값이 가장 비싼 나라로 한 갑에 3만 5천 원 수준이다 보니 8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노렸습니다. 김 사장은 특수 제작한 합판 더미마다 담배를 숨겨서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호주에 수출하려 한 것만 80만 값이 넘습니다. 기존의 합판 숨기기 수법이 적발되자 이번엔 3cm가량의 더 얇은 합판으로 감시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합판 수입이 적다는 것을 의심한 호주 세관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부터 이렇게 합판 같은 데 집어넣어서 담배가 아니냐, 담배를 숨겨서 나가게 된 거죠. 이 진화를 계속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정보를 자꾸 주니까 호주 쪽에. 밀수 왕으로 불리는 김 사장은 3년 전 국내 최대 규모인 1,390만 갑의 담배 밀수를 주도하다 지명수배를 받아왔습니다. 담배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단독 사건으로 가장 큰 우리 가능성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세관은 그동안 밀수가 모두 성공했다면 1,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봤을 것으로 추정하고 김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네, 올해 경남에서만 맨홀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맨홀 아래 오수관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어디까지 지게 할 수 있을지가 법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남 김해시의 한 농로 맨홀 아래에서 오수관 유량 측정을 준비하던 20, 30대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작업자 2명 가운데 1명만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호흡용 마스크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김해시안 도로 맨홀에서 오수 준설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이들 역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맨홀과 오수관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은 어디까지 지게 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실제 용역을 수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중대재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김해시 모두 맨홀 작업과 관련해 도급 계약이 아닌 발주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급은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며 발주는 공사 계약에 있어 주문한다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도급 용역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지만 발주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지자체가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고 비판합니다. 건설 발주가 되면 실제로 그 중대재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사실 면해지는 형. 그래서 발주해놓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라고 해버리는 거죠. 고용노동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소 재판 과정에서 지자체 계약 관계는 법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네, 올해 초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벽돌이 떨어져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몇 개월 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크게 확대되는데 지금도 느린 수사가 더 느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부산 남포동의 한 공사장에서 1.2톤가량의 벽돌 더미가 떨어져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를 시작했지만 9개월이 넘도록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월 검찰 송치를 마친 경찰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들은 아무런 지금 기소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9개월이 됐는데 연락 한 통 못 받고 아무런 조사기관에서도 통지도 하나도 없이. 사고를 낸 시공사는 부산 북구청장이 대표를 지낸 가족회사로 현재 고용노동부가 아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남 산청군에서 환경미화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도 수사만 15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공무원이 숨진 만큼 조사 대상자의 산청군수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1월부터 부산 경남 지역에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50여 건이지만 판결이 난 건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내년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돼 사건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중대재해 발생의 80%가 50인 미만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 20에서 25%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관의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상 힘들고.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 초기로 기소 사례나 판례가 부족하고 사업주가 조사 대상인 만큼 수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수사가 더 느려져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경남 거제에는 아름다운 수선화로 유명한 공고지 수목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수목원을 가꾼 수목원 대표가 별세하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이 수목원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직접 관리에 나섰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빛의 수선화가 꽃밭에 가득한 거제 공고지 수목원입니다. 개인 소유이지만 아름다운 꽃과 함께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곳에 꽃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꽃밭을 가꾼 강명식 대표가 지난 5월 별세한 뒤부터입니다. 아들 혼자서 넓은 수목원을 가꾸다 보니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공원 아니고 그다음에 교통 오지고 뭔가 물건 하나 옮기는 것도 사람이 인력으로 안 하면은 오기 힘든 부분이라. 거제시는 3년 동안 수목원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인 수목원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단장을 위해 듬성듬성 나 있는 수선화 종자를 모두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게 오전 동안 걷어낸 수선화 종자들입니다.
거제시는 이 종자들과 새로운 수소나 종자 7만 개를 다음 달부터 수목원 안에 심을 예정입니다. 또 급수시설을 정비하고 현장 전담 인력도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좀 소홀하게 관리되었던 부분을 저희 시에서 맡아가지고 예산 확보한 걸로 이제 인력 2사람을 채용하게 됐고요. 그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여기 관리하게 될 거고. 거제시는 봄철 수선화와 함께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자를 심어 가꿀 계획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네, 경남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싱싱한 수산물이 미국까지 그대로 운반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수산물 유통 기업입니다. 세계 유일의 화로 수송 전용 컨테이너들이 매주 한국에서 들어옵니다. 이곳을 거친 남해안의 화로는 미국 서부 각지로 매일 새벽 운송됩니다. 작년에는 한 1,500만 불 정도 수입했는데 이번에는 한 2천만 불로 수입을 할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는 이 기업은 경남의 수산물 수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거제 한 양식기업과는 한 해 200만 불 수출입을 목표로 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활 컨테이너를 이용한 다양성 그리고 지금 K 칼슘 문화에 의한 우리 활 수산물에 대한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확장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올해 경남도의 수산물 수출은 8월까지 2,4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전체 수산물 수출은 10%가량 줄었지만 경남은 7%가량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출을 위한 경남도의 지원도 다양합니다. 할수산물 물류센터도 진해 신항에 만들어서 할수산물 수출하는 우리 수산업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레스토랑들은 한국 남해안의 수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검사를 통과한 싱싱한 수산물이 그대로 운송되면서 마케팅도 활발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 수산물에 대한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경남 남해안의 화로와 수산물의 수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4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2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판 빌라왕 30대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부산 지역 오피스텔 6곳의 세입자 60여 명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오피스텔 전세 계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만큼 사기 방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보관 기간을 넘기거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동물병원 10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가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을 수사한 결과 의료 폐기물 보관 기간을 초과했거나 제대로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병원 등 10곳을 적발했습니다. 부산시는 반려동물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도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결과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 사용 후 해결료 냉각수와 원자로 내부 일부 1차 냉각수를 희석해 방류한다는 방침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민관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했습니다. KNN이 연속 보도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의 각종 부실 논란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련자들을 질타했습니다. 오늘 북항을 찾은 조 장관은 지하 주차장 침수와 친수공원 불량 토양 문제 등은 부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부산항만공사 등 관련자들에게 책임지고 복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낮 동안 야외 활동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낮에는 부산과 진주가 23도, 거창은 22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쾌청하겠고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무척 쌀쌀하게 출발합니다. 아침 기온은 거창이 7도, 진주와 합천은 10도 선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과 거제는 13도, 함안은 9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15도, 양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김해와 양산이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